2부 주간 브리핑. (2016년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시 정합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2016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마련한 부스에서의 일, 한겨레가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한 어머니가 어떤 학생을 한참 동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곧 두 손의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왔어요. 힘내세요. 이 장면이 담긴 엄마는 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이런 제목의 1분 30초 분량의 영상이 SNS에서 화제입니다. 프리허그를 한 어머니는 그중 몇 명은 나를 자신의 엄마처럼 느끼는 감정이 컸는지 크게 울기도 했고, 부모님한테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인정받고 지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것 같다 라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부모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바람을 덧붙였습니다. 자녀의 성 정체성을 알게 돼 고민하는 부모들의 모임인 성소수자 부모 모임 소속 부모들은 내 자녀가 성소수자인 게 걱정이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서울광장 맞은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연단에 선 소강성 목사, 예장 합동 소속이죠. 새해된 교회 담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면서 동성애자들이 탈동성애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설 중간마다 집회 참가자들은 동성애 아웃, 이런 글귀가 쓰인 손팻말을 흔들면서 아멘을 외쳤습니다. 자, 이 같은 보수 개신교계에 맞서서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국가도 정부도 정치인도 없습니다. 교회도 망해갑니다. 성폭력, 배임, 횡령, 세습, 이 사회의 공공성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본가들, 장애의 등급을 매겨서 차별하는 행정가들, 304명이 수장돼 죽었으니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유체 이탈 중인 이 나라 대통령, 이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면 저들이 다 성소수자란 말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퇴폐 문화의 온상지요, 교회를 돈 세탁하는 곳으로 전락시키고 교회가 아니라 재벌 흉내내면서 대기업처럼 세습을 일삼고 온갖 비리의 온상인 MB가 장노라면서 지켜세우는 이들이 무슨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와 도덕적 가치규범, 그리고 청소년에게 미칠 해악을 운운합니까? 제발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800만으로 줄어든 지 오래고 우리는 당신들의 명단에 속해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신들이 일간지에 낸 광고 문구를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만일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고 부추길 때에는 순교할 각오로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상식 있는 시민들, 그리고 종교는 혐오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종교인들,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성소수자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꽃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호소를 귀 열어 담으시고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더불어 연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권 역시 휴지 조각처럼 버려질지 모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옵션이 아닙니다. 성소수자에게 인권은 목숨입니다. 그러니 한 목소리로 외쳐주십시오. 혐오를 멈춰라.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롯데 수사속보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롯데가 그야말로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모든 신문이 검찰에서나 알 법한 소식을 단독이라는 표제를 달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경향신문입니다. 롯데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와는 달리 뒤에서 관련자를 빼돌리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이미 핵심 서류가 사라져 있고 PC 하드디스크가 상당 부분 삭제, 파기된 점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임직원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입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은 롯데그룹 6개 계열사 가운데 서로 간의 거래 내역이 가장 미심쩍게 신고된 두 곳이 있는데요. 대홍기획과 대홍기획의 최대 주주인 롯데쇼핑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쇼핑이 대홍기획으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과 기타 수익은 대홍기획이 지출한 매입 등보다도 1,030억가량 많았습니다. 반대로 대홍기획이 롯데쇼핑으로부터 벌어들인 매출 등은 롯데쇼핑이 대홍기획에 지불했다는 매입액과 유무형 자산 취득액, 기타 비용보다 202억 원 많았습니다. 두 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828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비용이 매출보다 당연히 작아야 한다. 이게 금융권의 평가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검찰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수년치 자산 이동 과정을 분석해 보았는데 이 회사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저평가해서 편입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제주 리조트의 땅값을 도로에 맞닿은 부분이 없는 맹지, 눈 멀다 할 때 맹인데요. 이 맹지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합병해서 호텔 롯데에 불을 몰아준 여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상장이 예상되던 호텔 롯데로 여러 계열사 자산을 집중시킨 것은 이 회사의 지분 99% 이상을 보유한 롯데홀딩스, 광윤사 이런 일본 대주주들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으로 일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신동빈 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는 효과를 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일본에서 역전당해가지고 신동주 씨가 빅엿을 먹었지요. 여기는 신동빈 씨의 이런 불법적인 반칙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비슷한 수법, 다른 위치의 부동산.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롯데 계열사들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등이 소유한 대규모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오너 일가에다가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해준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토지 10만여 제곱미터를 700억보다 330억 높은 1030억에 사들이고 인천 목상동 일대 166만여 제곱미터에는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롯데상사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매수대금을 지원했는데 이거 혹시 롯데 오너들 지시에 따른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회사에 대한 배임 아니겠습니까? 그룹 소유주, 이 소유주를 위해서 자기 회사 손해보게 만든 행위, 당연히 배임이 되겠지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 참 많죠?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검찰이 동탄 이신도시 백화점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롯데 측이 심사위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 금품 로비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는 당시 입찰가로 3,557억 원을 제시했고 현대는 이보다 587억 높은 4,144억을 적어냈는데요. 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지는 개발계획, 관리 운영 등의 사업계획 평가에서 현대가 모든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아니 모든 부문에서 최하점을 받기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LH, 즉 토지주택공사가 롯데 측의 로비를 받아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네,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수건사업으로 불렸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성사과정. 아무래도 여기에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지요.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면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이 문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하지만 롯데 수사의 핵심 중 하나인 이 부분을 빼고는 수사가 미완성으로 끝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비 의혹 중심에는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문제, 이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롯데는 1987년 서울시로부터 잠실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2002년 지상 112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1987년에 말입니다. 하지만 부지 5.5km 인근에 전시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공항이 있어서 비행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공군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반대하던 공군은 2007년 12월 MB가 당선된 후 입장을 바꿨습니다. 결국 공항 활주로를 3도 틀고 비행안전시설 지원 비용을 롯데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군은 제2롯데월드 건설에 찬성했습니다. MB가 결국 입바람을 넣은 것인데요. MB도 수사할 수 있을까요? 한겨레 기사도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텔 롯데 사장 재직 당시에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을 이끌어낸 장경작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경작 씨, 이명박 정부와 롯데그룹의 밀월 관계를 풀 핵심 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경작 씨는 퇴임 뒤 이명박 씨가 만든 청계재단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경작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5년 호텔 롯데에 합류해서 친구 게이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롯데와 MB의 밀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장경작 씨는 제2롯데월드 건축 승인 등 MB 정부 때의 각종 특혜성 조처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롯데 일가 전체로 확대하는 양상인데요. 그간 기업 수사에서 소리만 컸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다른 양상입니다.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한 중앙일보 사설 한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롯데 수사는 박근혜 정부 후반에 그것도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 시작됐다.
청와대가 전국 주도권을 되찾고 대기업들을 줄세우며 홍만표, 진경준 두 전현직 검사장 의혹까지 덮는 다목적 카드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세에 몰린 여권이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온다. 만약 수사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검찰권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검찰 정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뭐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까? 다음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를 수사할 텐데 말이죠.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박근혜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5월 30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6월 3일까지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백서 발간을 위한 특조위 정원 산정안을 제출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달 말로 문 닫겠다는 얘기지요. 특조위는 알다시피 정부 예산이 투여되는 정부기구입니다. 이달 말까지만 지원하고 이달 말까지만 운용하겠다. 이달 말까지만 파견한 공무원을 거기다 일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지요. 현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동안 놀았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조위 활동 시점을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 그러니까 지난해 8월 7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월호 특조위 활동 시한은 8개월 더 연장이 됩니다. 자, 정부의 이런 행태, 뭔가 진상을 덮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이지요. 감추는 놈이 범인입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의혹입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김수민 의원이 7번에 배치된 사실을 비례순번 발표 당일에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7번의 김수민, 이 이름 처음 봤다는 거예요, 발표할 때. 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추천위원은 김수민 의원이 추천위원회 심사도 없이 7번에 배치된 것은 발표 후에야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당규에는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순위 부여도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규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3월 초 국내 유명 홍보업체가 국민의당에다가 로고, 심벌 우리가 공짜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신 이 일을 김수민 의원이 대표로 있던 대학 동아리 수준의 브랜드 호텔이란 업체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 로고 심벌 작업은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무료로 해주겠다는 업체 대신에 브랜드 호텔이 이 일을 맡은 뒤 당 홍보국은 사실상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김수민 의원한테 이렇게 몰아줍니까? 왜 그러죠? 다음 소식입니다. 군 최고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이 최근 3년 동안 190건이 넘는 고소와 진정사건을 수사했지만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에는 고소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이걸 진정으로 바꾼 사례 또한 전체 진정사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 고소한 것을 진정으로 바꾸면요.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통보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군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이 선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뢰업체와 하청업체를 통해서 최소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문제의 선박 건조를 의뢰한 업체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지인이 실소유주인 곳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특혜 제공 그리고 해외 비자금 세탁 통로라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박을 만들어달라 하면서 우리가 돈을 얼마 줄게. 근데 그 돈 일부를 우리한테 돌려줘. 이런 식으로 서로 빠터를 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사고는 위에서 다쳤지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노동자 여러분은 잘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원래 그렇습니다. 달리 헬 조선입니까? 조선업계 노동자 여러분. 정부가 중고등학교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고려해서 우선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5,000원에서 10,000원의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개정안에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보건실에 갖춰야 할 필수 기구에 생리대를 포함시켰습니다. 생리대가 여성 청소년의 신체 발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지만 지나치게 가격이 높다. 이런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시 차원에서 추진하려던 계획이었지요. 정부가 따라하네요.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한 가난한 방사선 검사 업체에 입사한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20대 직원이, 청년 직원이 작업 중에 방사선에 피폭됐는데도 이 업체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치료조차 해주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피해자는 회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월급조차 못 받을 것이 두려워서 소가리만 해야 했습니다. 이 노동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 점을 빼놓고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판박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북한 고립 외교나 하고 다닐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죠. 자, 칼럼 소개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강대국들의 대외 정책 관련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요 7개국 회의가 아주 가까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시간에 머나먼 아프리카로 갔다. 아프리카의 북한 절친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다고 북한이 아파하면서 핵을 포기할까? 우간다는 북한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나라다. 그런 나라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북한보다 얼마나 더 주기로 약속했을까?
쿠바 문제도 마찬가지다. 쿠바도 북한의 절친이지만 우리가 쿠바와 수교한들 무슨 대수인가. 지금은 미국, 중국의 갈등이 장차 한반도에 전쟁을 몰고 올지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두 나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때다. 지금은 북한 압박한답시고 머나먼 곳까지 가서 북한 고립 외교나 하고 다닐 때가 아니다. 핵 경제, 이 두 가지 병진 노선 비판이나 하고 북한의 선 행동이나 요구할 것도 아니다. 평양발 불꽃이 동북아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을 관리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편견과 원칙이 아니라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나오는 법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주고 있었고 정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자 코스가 아닌 평신도 신학과정인 MTS 야간과정 6월 8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그들도 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의 피를 나는 동포이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음악 좀 꺼놓고 설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난하거나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저들을 보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 자체를 우리가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저들의 행위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자체는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자식이나 내 형제 아니면 우리 교인들에게 비정상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그러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심장부와 같고 서울의 한복판인 서울광장에서 귀화 축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귀화 축제를 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은 마치 동성애가 정상적 행위거나 아니면 누구든지 동성애를 해도 괜찮다는 식의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인권일까요? 인권이기 위해서는 저들의 유전인자가 동성애를 하도록 하는 유전인자가 정보적으로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XQ28 유전인자가 동성애의 본능과 욕구를 일으킨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현대 과학과 의학이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적인 인권의 기본적 개념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천부 인권이요 자연인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영리로 사는 게 아니라 순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소수자들의 욕망 추구를 위한 이권, 이것을 왜 이렇게 대변을 해주고 이것을 너무 지나치도록 조정을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다. 지난 주말 퀴어 축제가 있던 서울광장 맞은편 대한문에서 있었던 동성애 반대 집회에서 소강석 목사 설교. 그가 거듭 강조한 것은 그러나 현대에서는 오늘 우리는 동성애 자체는 증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지만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과 대화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신공산주의를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네오마르크시즘이 교묘하게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실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윌버포스의 인권운동, 또 미국의 링컨, 마틴 루터킹의 인권운동, 정말 위대한 인권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권운동의 그 영향 아래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요. 그러나 그런 좋은 인권운동의 옷과 포장 속에 네오마르크시즘이 추악한 정체를 숨기고 젊은이들에 다가가니까 젊은이들은 뭣도 모르고 환호성을 치는 겁니다.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죠, 여러분요. 이 세상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달라지는지 몰라.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 젊은이들은 여러분 다 열등의식, 비교의식에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오마르크시즘 성정치 이론을 얘기하니까 뿅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짓눌리고 억압되게 있는 사람들에게 막 신세계를 맞이하는 듯 행태들이 뭐가 나타나느냐? 물론은 성관계와 그리고 동성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강석 목사의 평소 설교. 동성애자를 혐오하지 말라던 그의 설교 중에 발견된 이 멘트. 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진보 정당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께서 생활 동반자법을 입법하려고 했어요. 세상에. 남자끼리든 여자끼리든 함께 살면 가족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우리 짐승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짐승으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이번엔 제가 꼭 챙겨 읽는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칼럼입니다. 학벌 계급 사회를 넘어서 이런 제목입니다. 한겨레에 실렸는데요. 서울의 한 로스쿨이 출신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출신대학 등급제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자격증을 잘 갖춰도 출신대학의 등급이 낮으면 합격이 불가능한 구조란다. 가히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몇 해 전에 독일 브루메스터라는 세계적인 음향기기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회사 대표는 고등학교 시절 음악에 심취해서 졸업하자마자 밴드를 결성해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다가 28살에 베를린 공대에 들어가 오디오 분야 공부를 시작했고 30대에 오늘의 회사를 세웠다고 한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사회가 대학 입시 한 번으로 개인의 인생이 결정되는 원샷 사회라면 독일은 개인의 꿈을 실현할 기회가 폭넓게 열려있는 텐샷 사회다. 한 번의 시험 결과로 모든 가능성을 박탈하는 원샷 사회는 인간의 다양한 재능을 짓밟는 야만 사회요. 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죽이는 불임 사회다. 학벌 계급 사회를 넘어서는 근본 처방은 엘리트 대학 체제를 혁파해서 대학의 좁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처럼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대학은 특권의 고지가 아니라 기회의 평지여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